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이문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찌 보면 특히 저 세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한테는 어떤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풍요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겠지만 사실 대한민국도 1970년대 이후에야 이제 극한의 빈곤 상태에서 이제 국민의 대부분이 벗어나서 이제 굶주림에서 벗어났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6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어린 시절에 이제 밥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만만하지는 않은 일이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저같이 이제 71년에 태어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으셨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부분은 밥을 먹느냐 마느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어졌던 것입니다. 어쨌든 또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이 진정한 어떤 풍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의 그늘 또한 없었던 적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IMF 이후에 이제 그러한 현상, 이제 그 극한의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좀 더 체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구한말에 당시 조선 대한제국을 찾았던 선교사들은 정말 끔찍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던 백성들의 이제 모습을 상세히 기록을 했고, 전염병, 기근, 이 번갈아 혹은 동시에 나라를 덮침으로 인해서 민심은 흉포하고 아름다운 이웃 간의 정은 고사하고 옆에 죽어나가는 이웃들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횡행해서 그 조선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서양 선교사들을 의심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는 그들의 모습에 오히려 놀라고 감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나 대한제국에 이제 오랫동안 상당 기간 머물렀던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가능성, 조선이 비록 지금 끔찍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이는 제도나 시스템, 상층 엘리트들의 이제 문제이지 사람들 자체는 영리하고 노력하고 하는 점들이 눈에 보인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잘 정리되면 조선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이제 발견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서구 선진 복지 시스템으로 유명한 스웨덴 같은 나라도 물론 이전에도 17세기나 이럴 때 유럽의 강국으로 행세하긴 했습니다만은 1930년대 계급 투쟁이 격심해지고 대공황으로 정말 유럽의 빈국으로 떨어질 정도로 풍요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2차 대전에 전 세계가 특히 유럽이 초토화되는 끔찍한 참화를 입는데 스웨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립을 표방하고 중립을 유지함으로 해서 전쟁의 참화를 피하고 오히려 연합국, 주축국과 무기 등에 관해서 이제 무역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면한 것은 물론 오히려 경제 성장의 기회를 잡았고, 전후에 이제 이런 풍요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회민주당이 장기 집권을 하게 되고 1950년대에 이르러 현재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복지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번영을 구가하다가 결과적으로 1960년대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국가들, 일본, 한국 등의 제조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이제 성장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어려움에 처해지고 1990년대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스웨덴 조선 산업의 상징이었던 팔매에 있던 이제 골리앗 크레인이 이제 한국으로 팔리는 이른바 팔매의 눈물이란 그런 사태 등을 통해서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가 21세기 들어와서 보유하고 있던 축적된 기술, 사업을 다변화하고 나름의 복지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추구하면서 첨단 기술을 다시 이제 구축했고, 현재까지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1950년대에 구축했던 복지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래도 다른 여타의 나라보다는 나은 여건에서 이제 스웨덴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나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이 풍요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라는 것이 역사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빈곤, 양극화 이런 걸 논하기 전에 지금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도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현상이고 그것의 어떤 물적 토대는
자체적으로 영속 가능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박스 로마라나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재의 공급으로 아주 극단적인 이제 빈곤은 이제 타파를 했는데 그 물적 원천은 승전으로 위한 약탈물이었습니다. 승전물이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유적지 중에 하나인 콜로세움이 바로 당시 베스파니우스 황제가 유대 지역을 정복하면서 획득한 승전물을 기초로 해서 그런 공공 경기장을 만들었고 또 이러한 공공재 투자에 어떤 시초를 할 수 있는 카이사르도 갈리아 정복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로마의 어떤 도심을 개편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박스 브리타니카인데요. 대영 제국의 시절이 중에 이제 특히 빅토리아 여왕의 시절이 전성기인데 디킨스 소설이 아주 유명합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극단적인 빈곤에 처해 있던 그런 계층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다반사였고 그런 문제가 물론 이제 이전의 농업사회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 대영 제국도 제국주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중산층과 서민 계층이 해외 진출로 이제 이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나 대영 제국 시대 내내에 다수의 국민들이 풍요를 노린 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팍스 아메리카인데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이제 인류 역사상 맞아본 적이 없는 진정한 이제 풍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식민지 초기에 자연과의 투쟁, 인디언과의 투쟁 등으로 그 넓은 영토를 이제 일부 이주한 백인들이 누릴 때야 어느 정도 부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아일랜드 이탈리아로부터 오는 이제 후기 이민들이 이제 대도시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영화 대부에서 이제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맨몸으로 이제 대서양을 건너와서 이제 뉴욕에 자리를 잡는데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일용직 노동이나 점원이라던가 이런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나마 손쉽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범죄 집단을 구성하고 이제 영향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마 영화 전체의 어떤 줄거리를 할 수 있고요. 이러던 것이 1920년대에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자산 시장의 호황으로 나름 흥청망청거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시절에도 어떤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는 해결된 적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이러한 자산 시장의 붕괴는 상층에도 물론 타격을 주었지만 경제 전반의 불황으로 인해서 중산층 이하의 직격탄을 이제 날리게 되면서 소농이 붕괴하고 실직,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미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영화 스팅 같은 데서 보면은 비록 이제 1936년경을 이제 무대를 하고 있어서 대공황 시대를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지냈지만 그래도 길거리에 넘치는 실직자들, 황량한 거리들, 이제 사기로 연명을 해나가는 그런 범죄자들의 모습 등을 이제 보면서 1930년대 미국이 우리가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기타 영화에서도 이탈리아 마피아 혹은 이제 그런 마피아와 유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트럭 등을 털어서 담배 등 온갖 잡화물을 헐값으로 판매해서 돈을 버는 그런 상황들을 영화에서 직접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1950년대까지 사실상 그대로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상황은 비단 미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1940, 50년대에 이제 스크린을 누볐던 헐리우드 스타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육체파 배우로 유명한 마릴린 먼로도 대공황 시기에 이제 붕괴된 가정에서 편모사라에서 자라났고 이러한 사람들이 당대 배우들이 대부분 편부 혹은 편모스라에 이제 붕괴된 가정, 붕괴된 경제 체제 속에서 이제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러다 보니까 갖가지 어려움,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제 의붓아버지 성적 학대 이런 것까지 노출이 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대부분 남성들은 이제 일찍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여성들은 이제 10대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마릴린 먼로도 첫 번째 결혼은 아예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 시절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1950년대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도 풍요의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되었고, 이 2차 대전 때에 특히 이제 고체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한테도 이런 딱딱한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이 흔한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이제 미군들한테는 이제 사병들까지 어지간하면 이제 보급이 되었는데, 유럽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어르신들 기분이어 초콜릿 해서 뭐 이렇게 미군들 쫓아다니고 이런 얘기들을 어려운 시절의 한 에피소드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뭐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어렵게 살지는 않았지만 유럽인들한테도 이런 딱딱한 고체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희귀한 것이어서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게 초콜릿을 얻는 것을 굉장히 기뻐할 만한 일이었고 신기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기간 혹은 그 이후에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 미군을 쫓아다니면서 기부미어 초콜릿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뭐 전쟁 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군을 상대하던 여성들 혹은 미군과 교제하던 여성들이 이제 미군과 결혼해서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제 이루는 것이 큰 하나의 목표였고, 뭐 일부는 성공도 하고 일부는 미국까지 가서 뭐 이혼도 당하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제 영국, 미군이 장기간 주둔했던 영국에서 상당수의 이제 미군들과 영국 여성들이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같이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들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에 우리나라 여성들이나 유럽의 여성들이나 풍요로운 미국 사람, 특히 미군과 결혼해서 팔자를 고치려고 했던 것도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끝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던 이제 풍요의 시대가 과연 앞으로 지속될 수 있겠느냐, 많은 좀 의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무차별적인 흉기난동 사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국뽕 유튜버라는 쪽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치안의 천국이다, 뭐 야간에 여성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지만 과연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가, 우리나라 치안 상황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점은 뭐 부인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치안 상태였는가는 저는 의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의문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치안의 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허상이 과연 올해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제 잡도둑, 말 그대로 뭐 기중품을 털어가는 그런 전문 도둑들이 아니라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정말 희한한 것까지 훔쳐나가는 이제 절도 범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992년 LA 폭동 당시에도 뭐 폭동의 계기는 인종차별이었지만 상당수 흑인들이 한인 등이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대대적으로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인종 갈등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허상에 불과한 것이고 그 실질은 극복되지 않는 경제적 문제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듭니다. 결과적으로 맹자가 예전에 수천 년에 항산항심이라 하여서 어느 정도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윤리나 어떤 의식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설파한 적이 있는데, 뭐 이러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았다. 아테네 민주주의라는 것도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뭐 정복 활동이나 무역 활동 등을 통해서 풍요가 전 시민에게 고루 들어갔을 때는 아주 뭐 크게 문제 없이 유지가 되었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스파르타의 전쟁에서의 패배, 뭐 어떤 내부 식민지의 반란, 내부 갈등 등으로 경제적 공공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또 미국에서의 민주주의도 경제적 공황성에선 유보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뭐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해서 현재도 미국 내 일부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권위주의적인 시스템을 이끌어 나간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을 유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역설적으로 대변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히틀러의 유럽 재패라는 것도 무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대공황 시대를 맞이해서 전 유럽에 사실은 팽배해 있던 나치즘 동조 세력, 뭐 극우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세력들이 독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상당수 친나치 성향 활동가들이 활동을 했었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독일과 달리 그 나라의 어떤 정치나 경제의 핵심을
장악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정도의 차이밖에는 없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동유럽에서 헝가리나 루마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이런 나라에서 히틀러의 나치즘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들의 협조로 인해서 히틀러가 유럽을 석권할 수 있었던 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현상은 지금 다시 2023년 21세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풍요와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인 원칙이라던가 영원 불멸의 진리라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여건에 맞추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풍요와 자유를 무너뜨리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 풍요와 자유가 결코 영원 불면하게 보편적으로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획득한 것이고 얻은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너도 소유주 Revolution 21. Yeah 가바후스 700 너의 소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